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 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의 한보람입니다. 서울의 아파트 전세 거래 비중이 올 들어서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량 중에서 전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61.5%였는데요. 전달인 그 10월보다도 10%포인트 이상 줄어든 것으로 전세 거래량은 이렇게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반면에 월세라든지 반전세 거래량은 계속 늘고 있어서 지난 8월 이후에 꾸준히 증가 추세를 이어오고 있는데요. 또 여기에다가 주택 가격은 전반적으로 크게 올랐고 또 이사를 하는데 드는 비용도, 집을 사고 팔 때 드는 부대 비용도 크게 늘어나다 보니까 수도권 주택 수요자들의 이사 계획 역시나 많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향후 이사 계획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있다라고 대답한 비중은 9.3%, 최근 10년 사이에 가장 낮은 수치라고 하는데요. 자, 이러한 뉴스를 접할 때마다 좀 답답하기도 하고 한숨도 나옵니다. 언제쯤이면 좀 맑고 밝고 긍정적인 뉴스로 오프닝을 시작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드는 요즘입니다. 자, 하지만 언제나 길은 있죠. 이렇게 시장은 우중충한 뉴스로 가득하지만 오늘 저희가 전해드리는 내용은 여러분들에게 맑은 소식이길 기대하면서 또 1시간 함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 방송을 시청하시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전문가와 상담을 원하신다면 문의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전화 02-2128-8504번, 02-2128-8504번이고요. 문자로도 상담 가능하니까요.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친절하게 도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 참여도 가능하신데요. 유튜브에 알토마토를 검색하시거나 주소를 직접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부동산 시그널 참여 방법 보시고요.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여러분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라이브를 통한 실시간 참여.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참여 및 문자 참여. 02-2128-8504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당신이 궁금한 부동산 궁금증,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JYP홀딩스의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 할게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럼 오늘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 오늘의 첫 순서 이슈 시그널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읽을 수 있도록 다양한 이슈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자, 대표님 오늘은 어떤 이슈 살펴볼까요? 네, 지난주까지는 우리가 달라지는 제도, 세금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2020년도 부동산을 한번 결산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야지 결산이 나와줘야지 다음 연도, 내년도에 대한 어떤 전망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오늘 준비된 내용은 2020년도 부동산 결산 내용을 준비해봤습니다. 자, 먼저 준비된 이슈 영상부터 만나보시겠습니다.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인해 전혀 다른 세상을 살았던 2020년. 많은 분들이 올 한해 힘든 시기를 보내셨을 텐데요. 정부의 이딴 부동산 대책 발표로 올해 최고의 화두는 부동산이었습니다. 영끌, 패닉 바잉이란 신조어들이 등장했고 풍선 효과, 전세 대란 등의 단어들이 언론을 달군 다사다난했던 부동산 시장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현 정부는 출범 이후 2017년부터 최근 11, 19 대책까지 총 24번에 걸쳐 종합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시장에 반향을 일으켰던 주요 대책들과 부동산 시장의 변화를 간략히 짚어보면 먼저 2017년 두 번째 대책인 파리 대책 때는 2011년 해제되었던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 지정이 6년 만에 부활했습니다.
2018년 9.13 대책 때는 조정 대상 지역의 다주택자 종부세율이 인상되었고 대책 발표 후 짧은 시간이나마 진정 흐름을 보이던 집값이 2019년 말 인기 지역을 중심으로 급등하자 정부는 투기 지역, 투기 과열 지구의 고가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LTV를 강화한 12.16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고가주택 상승세가 진정되는 듯 하였으나 2020년 5월 이후 다시 아파트값과 거래량이 폭등하자 정부는 21번째 대책인 6.17 대책을 통해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었습니다. 2021년 부동산 시장의 키워드는 무엇이 될까요? 오늘은 부동산 시그널과 함께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을 중심으로 2020년 부동산 시장을 결산해 보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 2020년 결산 시간입니다. 자, 우리 앵커님, 우리 올해 초에 제가 2020년도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사자성어로 한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네. 첫 번째는 옹고지신, 옛 것을 익혀서 새로운 것을 안다라는 부분과 두 번째는 혹시 기억나시나요? 상저하고. 네. 2020년도는 상저하고 상반기에는 저조하고 보합세로 가다가 하반기에는 급등세가 갈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네네. 과연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과 현실적으로 2020년도 시장이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2017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24번째의 대책이 나왔습니다. 제가 이 토마토 방송에서 우리 시청자분들을 만나 뵀을 때가 2017년도 이제 대책들이 나오기 하는 시점에서 한 7월 달 정도부터 이제 만나 뵙기 시작했는데요. 모든 대책들을 가지고선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린 것 같습니다. 자, 전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뭐 하나하나 꼼꼼히 알아볼 필요는 없겠지만 흐름을 알아야 됩니다. 자, 전반적으로 2017년도부터 20년도까지의 24번째 정책 방향을 보시면 많은 내용들이 나왔구나라고 끝날 게 아니라 정책의 방향을 보시면 수요 억제가 12번에 걸쳐서 정책이 발표됐습니다. 자, 그리고 공급 확대 정책이 10번에 걸쳐서 발표가 됐습니다. 나머지 두 번은 세제 지원에 대한 내용이 2번에 걸쳐서 전체적인 뭐 내용에 안으로 들어갔을 때는 디테일하지만 전반적으로 큰 흐름을 봤을 때는 총 24개 중에 수요 억제, 공급 확대, 세제 지원으로 12개, 10개, 2개로 갔습니다. 그러나 우리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느끼는 체감하고 있는 정책에 대한 방향은 횟수로는 공급과 수요가 비슷한 것 같지만 수요 억제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많이 와닿는 정책들로 여겨지고 있다는 게 제가 볼 때는 큰 지금 현 시점에서의 부동산의 분위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자, 그럼 안으로 들어가서 2017년도 주요 부동산 대책입니다. 총 6번이 나왔는데 그중에서 가장 강력했던 8.2 대책. 자, 보시는 대로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가 지정되고 11년도에 없어졌던 지정되면서 그리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건축, 재개발 규제 강화가 이루어지면서 수요 억제 정책의 가장 큰 맥을 이루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다음해로 넘어와서 2018년도에 공급 정책들이 추가적으로 발표가 되면서 2018년도에 가장 크게 다가왔었던 9.13 대책이 발표가 됩니다. 자, 보시는 대로 다주택자 종부세율 인상 중과 그리고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제한, 대출에 대한 부분이 묶이기 시작하죠. 그리고 주택임대사업자의 혜택이 축소되는 내용으로 2018년도 9월 13일 날 발표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2019년도 작년도입니다. 작년도에 자, 보시는 대로 총 6번 그리고 뒤쪽에 12, 16 대책까지 7번인데요. 그중에서 이제 8월 12일 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에 대한 부분이 발표가 됐고요. 최근 2019년도 12월 12, 16 대책, 자, 대출에 대한 부분을 옥죄기 시작합니다. 대출 규제, 9억 원 이상에 대한 고가 주택에 대한 대출이 규제되고요. 15억 이상에 대한 초고가 주택에 대한 대출이 금지돼 버립니다. 자, DSR도 한도가 상향되고, 자, 보시는 대로 전세 대출에 대한 보증이 규제가 강화됩니다. 또한 보유세 인상과 양도세가 강화되고, 더불어서 주택 구입에 대한 자금 출처까지도 계획을 내야 되는 조사까지도 강화되는 내용에 있어서 강력한 대책이 나왔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2020년도 들어와서 이제 올해입니다. 올해 들어와서 12, 16 대책에 대한 보완 대책이 나왔고, 그리고 나서 5, 6 대책, 공급 대책이 바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6.17 대책, 자, 5월 달까지 상반기까지 주춤했던 주택시장에서 다시 불붙기 시작하자 6.17 대책이 수요 억제 대책으로 올해의 가장 키워드 7.10 대책과 함께 수요 억제 대책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주된 내용을 보시면, 자, 규제 지역이 대폭 확대됐고요. 그리고 실거주 요건이 강화됐고, 주택사업자, 임대사업자에 대한 대출, 담보대출이 금지가 됩니다. 또한 재건축에 있어서도 초과이익 환수제가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6.17 대책이 나오면서, 자, 보시는 대로 그 이후에 올해 7월 10일 날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주택임대사업자, 그간 주택임대사업자에 혜택을 주었던 부분에 있어서 단기에 대한 부분이 폐지가 됩니다. 그리고 아파트에 대한 주택임대사업자도 폐지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공급 확대 정책과 최근에 1119 대책이라는 세제 지원, 공급 전세 물량에 대한 임대를 확보시키겠다라는 내용까지 총 24번에 거쳐서 수요 12번, 그리고 공급 10번, 그리고 세제 지원에 2번에 걸쳐서 모든 대책들이 나왔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추가적으로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현 정권에서 한 30회까지는 충분히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러면 기존에 나왔던 내용들에 있어서 이거를 분석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주요 부동산 대책이 발표될 때마다 시장이 변화를 했습니다. 변화를 했고, 주춤했고, 다시 폭등을 했고, 그러면 이 지속기간, 대책 효과에 대한 지속기간을 먼저 정의를 내리겠습니다. 자, 보시는 대로 주택가격 상승률과 주택 거래량 상승률이 동시에 하락세를 지속했던 기간을 지속기간이라 정의를 하고요. 자, 보시는 대로 파리 대책, 2017년도 파리 대책부터 2020년도 6.17 대책까지 대책 효과 지속기간이 2개월, 3개월, 2개월, 2개월에서 6.17 대책, 올해 들어서는 지속기간에 대한 실효성 자체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또한 주택가격 상승률 변화에 있어서 지속기간 내에 그간 파리 대책부터 12, 16 대책까지는 하락을 겪어왔습니다. 그러나 올해 수요 억제 정책인 6.17 대책부터는 하락 없이 바로 상승세로 변화가 되었다는 부분이 가장 큰 특징이고요. 자, 거래량에 있어서는 약간 좀 저랑 제가 생각하는 내용과 상이하지만 전반적으로 그간 대책에서는 하락해왔지만 6.17 대책에서는 주춤했지만은 그래도 강남 4구 기준으로는 상승세로 지금 돌아서서 급격하게 상승했다. 우리가 얘기했던 영끌, 패닉바잉에 대한 효과 자체가 거래로 나타났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래프를 좀 보겠습니다. 자, 2017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아파트 가격의 상승률 추이입니다. 그간 큰 대책들이 나왔던 시점에서 봤을 때 빨간색이 서울 강남 지역을 가리키고 있고요. 그리고 파란색이 수도권 지역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대책이 나와서 하락세를 가다가 바로 반등, 하락세를 가다가 반등, 그리고 12, 16 대책 이후에 하락세가 좀 지속되는가 했더니 올 5월 달부터 전 국토에 있는 주택값들이 올라가는 가격대가 상승을 갖고 있는
추이를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거래량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가격 상승과 비슷하게 가고 있지만은 6.17 대책, 7.10 대책 이후에 서울권에 있어서의 전반적으로 전국토적으로 지금 거래량이 늘어가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올 초에 말씀드렸던 당분간 상저하고에 대한 부분, 저가 보합일 것이다 라는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하락을 했다고 하지만은 과연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원하는 지역의 내 그 주택이 얼마나 하락됐는지를 확인해 보신다고 하면 대부분 이게 정말 하락한 거야 라고 하면서 발걸음을 돌렸던 경우가 굉장히 많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전반적으로 상저 하고에 대한 부분으로 2020년도 주택시장의 결론이 나진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 2020년도 부동산 시장, 특히 주택시장에 있어서 흐름을 좀 보겠습니다. 자, 2019년도 말까지 주요 인기 지역 중심으로 급등세가 일어났습니다. 그로 인해서 2019년도에 가장 강력했던 12, 16 대책이 발표가 되고요. 거래량과 매매 가격이 상승폭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진정 국면을, 안정 국면을 만나! 라고 모두들 희망에 대한 설렘을 갖고 있었지만 올 5월 달 이후에 가격과 거래량이 폭등하면서 바로 정부에서는 6.17 대책과 7.10 대책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자, 보시는 대로 6.17과 7.10 대책 발표 같은 경우에는 인기 지역 내 고가 주택에 대한 전면 대출이 금지되고요. 대출 한도도 축소되고 보유세 인상, 다주택자 거래세 중과, 주요 지역에 대한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요건을 강화시켰습니다. 앞서서 보셨듯이 지속기간의 지속 효과가 몇 개월을 가지 못하고 과거와는 달리 바로 실효성이 없이 가격대와 거래량이 급등하는, 올라가는 모양새가 보여졌고요. 주택가격이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2020년도 규제와 공급이 병행하면서 대책이 나왔지만 규제 지역의 확대로 인해서 비규제 지역의 풍산 효과가 발생을 했고요. 또한 대출 규제와 대출 금지, 양도세 중과로 인해서 주택시장 내에서 매물 잠김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또한 자, 보시는 대로 9억 원 이하의 중저가 아파트가 가격이 굉장히 많이 상승했고요. 집주인의 보유세 부담으로 인해서 임대료가 전가되는, 그리고 주택 구매에 있어 포기자들이 늘어나면서 전세 시장으로 유입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전세가가 굉장히 많이 급등했다. 전세 물량도 없다. 자, 그러면서 저희가 그 대책에서 임대차 3법이 통과하면서 여기다가 지금 기름을 꼈는 지금 현재의 현상인데요. 자, 이 내용들을 가지고 봤을 때 가장 원론적으로 봤을 때 수요와 공급에 대한 부분을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자, 모든 정책에 있어서 수요의 억제 정책을 피면서 바로 시행이 되든가 길어야 1년 정도 안에 시행이 되는 수요 억제 정책을 펴왔습니다. 공급 정책도 12번에 그랬죠. 10번에 걸쳐서 공급 정책을 펴왔지만 아직은 내가 들어갈 수 있는 집이 없는, 계획만이 있는 계획. 수요와 공급에 있어서의 어떤 심리적인, 시간적인 차이, 이 부분이 해소가 안 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상저하고의 부동산 시장이 될 수밖에 없었던 2020년도의 부동산 시장이 아닌가라는 부분으로 정리할 수 있겠고요. 제가 볼 때는 혹자는 공급이 앞으로 5년에서 7년 정도는 있어야지 원만해질 것 같은데 수요를 지금 묶어놓지 않으면은 더 많은 금액들이 올라갔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과연 이 상황에서 공급에 있어서 5년에서 7년 정도가 걸린다고 하면 과연 이 공급에서 지금 현장 물건을 풀 수 있는 부분, 지금 현재 있는 물건을 가지고 원활하게 돌릴 수 있는 정책이
왜 나오지 못했나 라는 부분이 참 아쉽고 아쉬운 마음으로 우리 2020년도 부동산을 좀 결산해 보고요. 이 결산된 내용을 가지고 다음 시간에는 2021년도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 한번 전망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네, 오늘 이슈 시그널에서는 그동안에 나왔던 주요 대책을 중심으로 해서 2020년의 부동산 시장 흐름이 어땠는지 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이제 앞으로 2021년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지, 또 새로운 국토부 장관이 이끌어갈 부동산에는 어떤 또 변화들, 어떤 정책들이 나올지 또 전망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동안 24번의 대책 중에서 억제에 대한 부분, 규제에 대한 부분은 바로바로 시행이 되는 것 같은데, 이 공급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시간이 필요하다 보니까 우리 수요자들에게 이렇게 체감적으로 다가오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2021년에는 조금 더 안정적이고 우리에게 좀 숨통을 틔워줄 부동산 시장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슈 시그널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시 한번 2020년 부동산 시장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자, 2020년 부동산 정리하고 2021년 찾아가기 전에 또 전문가 도움도 꼭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세미나 소식 전해드릴게요. 자, 부동산 1:1 비대면 전화 상담으로 진행되는 세미나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또 내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고 나의 방향성에 대한 전략들 꼼꼼히 체크해 가시길 바라겠고요. 매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선착순 4명이 한정돼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예약이 필수입니다. 서울전화 02-2128-8504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저는 잠시 후에 부동산 상담 시그널로 돌아오겠습니다. 상상해보세요. 내 방 안에서 터치 한 번으로 내 집을 팔 수 있는 방법. 집통앱 중개실장이 달려가 당신의 집을 팔아줍니다. 걱정이 많으시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어떤 형태의 집이든 터치 한 번에. 부동산에 내놔도 안 팔려서 골치 아팠던 우리 집. 등록 버튼을 누르면 당신의 집이 전국의 많은 부동산에 오픈됩니다. 이 모든 것이 수수료 무료. 전국의 많은 부동산이 이용하고 있는 집통 앱에서 간편하고 빠르게 추가되는 수수료 없이 내 집을 팔아보세요. 내 집 팔 땐 집통.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부동산 상담 시그널입니다. 부동산 시그널만의 다양한 분석을 이용해서 확실한 시그널 보내드립니다. 계속해서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첫 번째 상담은요. 끝번호 6248번으로 보내주신 문자 사연 확인하겠습니다. 자,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관련 문의입니다. A주택은요. 하남시 위례지구 M코 1차이고요. 16년도 1월 25일에 등기를 했고 입주부터 현재까지는 임대 중입니다. 또 B주택은요. 구리시 덕현 아파트 48평이고요. 2018년 8월 15일에 계약금을 지급을 하고 11월 5일에 등기했습니다. 역시나 현재까지 임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A주택을 21년 상반기에 매도를 할 때 비과세가 가능할까요? 차익은 한 7억 정도 났고요. 그리고 구리시 덕현 아파트 1주택 상태에서 또 좋은 투자처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하시면서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정리를 해볼까요? 하남과 구리에 한 채씩 가지고 있는 이 주택자이시고요. 거주는 한 적은 없고 계속해서 임대를 주신 것 같습니다. 16년도에 등기를 한 하남의 주택을 내년에 매도를 할 때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매도 후에 또 새로운 좋은 투자처는 어디인지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자, 대표님 어떻게 할까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에 있어서 제가 말씀드렸던 1, 후, 2, 보, 3매. 네. 이 3매가 1매도 있고 2매도 있습니다. 그거는 2018년도 9.13 대책 이전이냐, 이후냐, 그리고 2019년도 12.16 대책 이후냐에 따라서 1년이냐, 2년이냐, 3년이냐 종전주택을 팔아야 될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 A주택 위례아파트를 2016년도 1월 달에 등기를 하셨고 현재 거주는 안 하시고 임대를 줬다고 하시는데 어차피 2017년도 8월 3일 이전 매입건이기 때문에 거주 요건은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일시적 2주택에 대한 1년이냐 2년이냐 3년이냐 2021년 상반기에 매도하는 게 3년이 적용이 된다고 하면은 비과세 요건을 받는 거고요. 아니면 2년에 대한 적용을 받기 때문에 비과세 요건을 못 받는다라는 개념인데 일단은 결론적으로는 비과세 요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는 대로 2016년도 1월 달에 등기를 쳐서 종전주택입니다. 그리고 2018년도 8월 달에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 자, 보시는 대로 2019, 18년도 9.13 대책 이전에 계약서와 계약금을 지불한 건에 한해서는 조정해서 지금 구리 같은 경우에 조정 대상 지역이었죠. 신규 아파트가. 그리고 위례 건은 같은 경우에도 조정 대상 지역이었습니다. 조정해서 가는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 9월 13일 이전의 계약건, 신규 아파트 계약건에 대해서는 3년을 적용하겠다. 종전주택을 3년 이내에 매도를 한다고 하면 일시적 2주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2018년도 8월 15일을 기준으로 해서 종전주택을 A주택을 2021년도 8월 15일 이전에 매도를 하신다고 하면 9억 2억 원까지 한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정리해드리고요. 자, 두 번째, 그러면 A주택을 매도를 하고 일정 금액의 자본금이 생기는데 다른 어떤 투자처가 있겠습니다라고 했을 때는 방향성을 잘 잡아야 됩니다. 자, 그 이후에 주택으로 다시 주택을 가지고 일시적 2주택에 대한 혜택을 보신다고 하게 되면 그 이후 2019년도 12월 16일 이후 대책에 의해서 적용을 받기 때문에 1년 내에 전입을 해야 되고 전세대원이 그리고 종전주택을 1년 내에 매도를 해야지 일시적 2주택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요건이 까다로워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으로 다시 재투자를 하신다고 하게 되면 일시적 2주택 12.16 대책에 있어서의 요건에 대한 충족이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주택이 아니라 어떤 수익형 물건이나 상가나 아니면 토지로 가신다고 하게 되면 입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의 지역적인 분석 그리고 개별적인 물건 분석까지 꼼꼼히 따져서 들어가셔야 되기 때문에 이 추후 투자처에 대해서는 이 방송을 보시고 나서 연락을 다시 한번 주신다고 하면 유선상으로 꼼꼼하게 한번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책이 워낙 많이 나오다 보니까 언제 샀느냐, 언제 파느냐에 따라서 이게 요건이 많이 달라지는데 일단은 시청자님의 조건 가운데에서는 하남 아파트, 하남 주택에 대해서는 비과세는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내년 8월 15일 이전에 매도를 해야 한다는 점 꼭 참고하시고요. 새로운 투자처를 찾을 때는 작년에 나왔던 12.16 대책을 참고해야 된다는 점, 그 요건에 맞는 또 내 상황에 맞는 물건을 잘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전화 주세요. 조금 더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서울전화 02-2128-8504번, 02-2128-8504번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 만나볼까요? 이번에는요, 끝번호 8493번 문자 확인하겠습니다.
시흥시 하중동 관공마을 동아아파트 24평입니다. 보유를 할까요? 아니면 매도를 한 이후에 하중 연성 참이슬 아파트 32평이나 또는 계양구 효성동의 효성 현대사차 아파트 32평에 대한 매수 전망도 궁금합니다. 라는 문자 보내주셨네요. 자, 이번에도 두 가지를 좀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아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시흥시 하중동의 동아아파트에 대한 전망 체크하면서 만약에 매도를 한다면 앞으로 어느 쪽으로 가는 게 맞을지 방향성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일단 아파트 전망부터 체크해 볼까요? 네, 일단 하중동에 있는 24평 아파트입니다. 자, 보시는 대로 503세대, 2000년도 5월 달에 준공이 나서 21년 차입니다. 용적률이 246%, 건폐율이 21%. 자, 보시는 대로 현재 지금 실거래가가 1억 7,900에서 거의 지금 거래된 1억 9천까지 지금 거래가 됐고요. 전반적으로 전체 기간을 한번 볼까요? 전체 기간을 봤을 때 최근 애들에 대해서도 급격하게 지금 올라간 건 안 보이는데 최근 3년을 보셨을 때 수도권 지역이 가격대가 굉장히 많이 오른 상태에서 지금 본 아파트 같은 경우는 가격 상승 탄력도가 타 아파트에 비해서는 좀 떨어지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본 아파트는 고민하신 대로 매도하시는 게 맞다라고 정리를 좀 해드리겠고요. 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그 인근에 참이슬 아파트입니다. 참이슬 아파트가 지금 있는데요. 자, 하중 연성 참이슬 아파트 이 평수대가 28평대부터 45평대. 지금 부평거를 32평대를 말씀하셔서 32평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는 대로 지금 현재 32평대 하중 연성 참이슬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944세대, 지금 현재 99년도에 아파트가 준공이 들어서 22년 차, 그리고 전반적으로 최근에 들어서 위에 동아아파트하고 비슷한 형태의 3년 전이나 지금이나 비슷한 가격대를 띄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전반적으로 가격대를 봤을 때 한 2억 7천에서 2억 8천 정도, 바로 인근에 있는,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바로 인근에 있는 아파트라고 하지만 전반적으로 지역적인 가격 상승 탄력도가 비슷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역을 달리해서 인천으로 넘어가서 지금 고민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인천의 효성 현대 4차. 자, 보시면 전반적으로 지금 1919세대, 지금 26년차, 시흥에 있는 아파트보다 좀 더 오래된 아파트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용적률도 높고 하기 때문에 재건축에 대한 기대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가격 상승 탄력도를 봤을 때 전체적으로, 그리고 최근에 봤을 때도 하중동, 시흥에 있는 아파트보다는 좀 더 가격 상승 탄력도가 높아 보인다라고 판단드렸을 때 이 세 가지 물건을 봤을 때는 저는 부평 효성 4차 아파트를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나 여기서 하나 좀 볼 게 있습니다. 뭐냐면 효성 부평 아파트와 지금 보시는 지역이 지금 하중동, 시청자분께서 거주하고 계시는 지역인데요. 지금 하중동 지역에서 약간 아래로 내려오게 되면 장현동, 그리고 장곡동, 그리고 능곡동이 있습니다. 능곡동이. 이 지역에 지금 시흥시청역, 서해선가, 그리고 신안산선, 그리고 월판선의 트리플 역세권으로 자리 잡는 곳입니다. 주변의 아파트 가격대가 신도시 개념으로 들어가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5억대, 30평대 5억대, 6억대가 넘었지만 아직까지도 지금 3억, 지금 고민하시는 게 인천까지 보시는 이유가 3억에서 4억대의 지금 물건을 보고 계신다는 판단 하에 일단은 지금 제가 볼 때는 전반적으로 부평으로 여깁니다라고 확답을 드리기보다는 일단 하중동에서 아래쪽에 장현, 장곡, 그리고 능곡 쪽과 광석 쪽의 물건을 다시 한번 내 금액에 맞는 물건을 비교해 보시고 부평과 한번 그때 가서 견주해 보시는 부분이 올바른 갈아타기 전략이 아닌가라는 부분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상승 탄력적인 면에서 일단 매도 의견 드렸고요. 보시는 곳 가운데서는 계양구 효성동 아파트를 조금 더 추천해 드리지만 역세권 프리미엄이라든지 조금 더 상승 탄력 받을 수 있는 장현동, 능곡동도 추천을 해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다음 상담 만나볼까요? 이번에는 끝번호 8547번입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천성동 960번지에 단독주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보유 및 매도 전망 궁금합니다 하셨습니다. 체크해 볼게요. 어떨까요?
부산입니다. 네. 쭉 내려가서 부산으로 한번 내려가 볼 텐데요. 자, 기존에 저희가 단독주택이나 토지에 대한 설명을 드릴 때는 지도를 먼저 보고 설명드렸습니다. 오늘은 아예 물건적인 특성부터 보고 나서 한번 지도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보시는 대로 본 단독주택 같은 단독주택 대지가 182평, 연면적이 37평인 1974년도에 지어진 단층짜리 단독주택입니다. 주변에 본 단독주택이 있는 주변에 동일한 용도 제1종 일반 주거지역 그리고 동일한 지목인 대지의 가격 형성대를 보면 지금 보시는 대로 평당 대지의 평당 300 최근에 2019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보게 되면 평당 310만 원부터 604만 원까지 최근에 거래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 지역이 부산시를 지금 모르시는 분 같은 경우는 어딘데 저런 지역이야 라고 하실 수 있을 텐데 가격이 낮건 높건 간에 이 지역은 가덕도입니다. 가덕도. 자, 최근 언론기사, 뉴스기사에서 가덕도에 대한 지명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 먼저 표시를 좀 해보겠습니다. 위쪽에 밀양이 있습니다. 밀양. 바로 아래쪽에 김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제를 넘어가기 전에 가덕도가 있습니다. 자, 가덕대교를 거쳐서 가덕 해저터널을 지나면은 거제시까지 연결이 되는 해저터널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1, 2, 3번입니다. 최근 언론기사에서 1, 2, 3번에 대한 내용, 특히 3번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동남권 신공항입니다. 신공항. 자, 정권 때마다 이 신공항에 대한 내용이 계속 나왔었는데요. 자, 이명박 대통령이 있었을 때 이명박 정권 때는 1번 밀양가 3번 가덕도에 대한 부분이 부적합 판정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정권인 박근혜 정권 와서 김해공항을 확장하겠다. 확장. 그리고 나서 또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현 정권에서 김해 신공항에 대한 확장을 가지고선 타당성 조사를 2년 동안 벌렸는데 부적합 판정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현 시점에서 정치적인 이슈도 있고 사회적인 이슈도 있지만 한참 지금 부각되는 곳이 가덕도입니다. 가덕도 지역. 현재 이 지역의 가덕도 동남권 신공항에 대한 특별법이 발의서가 제출이 된 상태고요. 이 공항의 위치를 좀 보시면 지금 말씀하셨던 지금 단독주택의 위치입니다. 이쪽으로 동남권 신공항이 유치가 돼서 2030년도에 준공이 완료되면 아래쪽에 이 부분, 특히 해안가를 둘러싸고 신공항의 조감도가 현재 예전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 내용을 가지고 위쪽에 창원 지역이나 거제도 지역의 거제시 지역에 지금 토지값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아직 결론은 나지 않았지만 떨어졌다가 다시 지역에 있어서의 어떤 인기가 상승하는 불이 붙었기 때문에 본 물건을 매도하시기보다는 전반적으로 현재 돌아가고 있는 가덕도의 동남권 신공항에 대한 결과 추이를 보시면서 매도 타이밍이 잡는 것이 맞다라는 부분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 다양하게 해결 도와드렸습니다. 자, 전문가의 도움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입니다. 내 고민에 대한 확실한 해답과 함께 또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대안에 대한 제시해드리는 시간, 또 세미나를 통해서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부동산 1:1 비대면 전화 상담이고요. 매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선착순 4명에 한정돼서 진행이 됩니다. 예약이 필수니까요. 서울전화 02-2128-8504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부동산 시그널 계속해서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투자 정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자, 첫 번째로 가볼 지역은요. 서울시 관악구 남현동으로 떠나볼게요. 통건물 기다리고 있습니다. 먼저 기본 정보부터 알아볼게요. 네, 본 통건물 같은 경우에는 사당 남현동, 관악구 남현동에 위치해 있고요. 통건물이라고 하게 되면 여러 세대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본 건물은 하나의 세대. 그렇기 때문에 소유권을 넘겼을 때 1세대로 취급되는 물건이다. 통건물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는 2, 4호선 사당역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있고요. 자, 대지 면적은 101.4제곱미터, 연면적은 297제곱미터고요. 현재 지금 원룸 9개의 주인 세대, 원룸 9개는 모두 임차가 완료됐고요. 주인 세대는 여건에 따라서 주인분께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비워둔 상태로 남아있는 통건물의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준공은 2019년도 9월 달에 준공이 완료되었고요. 자, 매매가는 16억 9천만 원의 남현동 통건물을 만나보실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역세권에 위치한 통건물이고요. 원룸은 모두 이미 임대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주인 세대만을 기다리고 있는 서울시 관악구 남현동의 통건물 소개해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통건물의 입지부터 시작해서요. 개발 호재도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관악구 사당역 인근은 직주 근접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서울권에. 자, 보시는 대로 본 물건 주변에 바로 앞쪽에 도보 5분 거리에 2호선과 4호선의 환승역인 사당역이 위치해 있고요. 바로 한정거장 앞쪽으로는 7호선과 4호선이 환승하는 이수역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뒤쪽으로는 강남 순환고속도로 사당 IC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서울 어느 지역으로도 교통에 있어서 편리함을 갖추고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주변에 방배 재개발 재건축 구역이 자리 잡고 있고요. 서리풀 터널 공원과 그리고 방배공원, 숲세권, 아예 뒤쪽으로는 관악산 둘레길이 둘러잡고 있기 때문에 어떤 내가 직접 거주하면서 자연 친화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다라고 입지적인 요건을 말씀드리겠고요. 자, 개발 호재입니다. 본 물건 주변으로 가까이는 사당 역세권 개발, 그리고 사당 역세권 특별계획구역이 복합 환승센터 개발 계획이 자리 잡고 있고요. 앞쪽으로는 사당천 복귀구간, 그리고 동작대로변 남성시장 사당 가구거리에 대한 개발 호재. 바로 지금 이 경기도 과천으로 넘어가는 채석장이 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에서 넘어오는 초입에 있기 때문에 아직 흉물로 남아있는 채석장을 주택 부지로 개발시키겠다라고 하는 개발 계획까지 나와 있는 부지 인근에 자리 잡고 있다라고 정리 좀 해드리겠고요. 자, 보시는 대로 개발 호재 마지막입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사당역 복합 환승센터, 또 대각선으로 한전부지 이전 사업까지 여러 개발 호재들이 본 통건물에 특히 지가, 토지가의 상승을 견인할 수 있는 여러 개발 호재들로 둘러싸여 있다라는 부분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입지와 호재 확인하고 오셨는데요. 호재 그림에서 보셨듯이 사당역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으로 다양한 개발 계획들이 있습니다. 본 통건물 사당역에서 도보로 5분 거리에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수혜들 충분히 다 받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건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건물 특징과 함께 가격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자, 본 건물은 작년도에 준공이 완료됐고 현재 원룸 같은 경우에는 모두 임차가 마쳐져 있습니다. 자, 두 동 중에 앞동에 위치해 있는 현재 지금 사당동 남현동 통건물을 보고 계시고요. 자, 외관입니다. 대리석으로 되어 있고 입구로 들어가서 모든 세대가 출입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안쪽으로 들어오시면은 CC카메라 그리고 넓은 공용 공간 자체가 확보되어 있다라고 정리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원룸의 모습인데요. 원룸 같은 경우에는 1인 수요가 충분히 직장을 가기 위해서 내가 1인이 거주할 수 있는 구성으로 모두가 지금 내부 구조가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주인 세대입니다. 주인 세대 같은 경우에는 투룸이고요. 복층으로 룸이 하나 더 있기 때문에 3룸에 화장실이 있다라고 정리해드릴 수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한 2, 3인 정도의 주인 세대가 거주하기에는 충분한 평수가 아닌가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주방의 모습이고요. 자, 현재 임차 현황입니다. 원룸에 대한 임차 현황인데요. 자, 보시는 대로 반지하부터 2층까지 전세와 지금 월세로 현재 모두가 임차가 완료되어 있고 주인 세대만이
현재 지금 주인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전체적인 보증금을 내가 주인 세대를 안 들어가고 주인 세대도 임차를 놓았을 때는 12억 5천만 원 정도의 임차 보증금이 확보되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월세와 관리비를 포함했을 때 한 190만 원 정도의 월세 수익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 남현동 통건물의 예상 가격 분석입니다. 자, 예상 매매가는 16억 9천만 원이 되겠고요. 현재 지금 주인 세대까지 모두 전세로 임차를 두었을 때 보증금 12억 5천만 원에 월세 190만 원이 확보된다라고 정리될 수 있겠고요. 전체적으로 실투자금은 4억 4천만 원의 사당역 인근 남현동 통건물을 만나보실 수 있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수요층 안정적이고요. 또 사당역을 주변으로 한 개발 호재에 대한 수혜들 모두 다 안고 갈 수 있는 건물 소개해드렸습니다. 서울시 관악구 남현동에 위치한 통건물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 있으시거나 또 관심이 생기셨다면 문의 전화 주시길 바랄게요. 서울 전화 02-2128-8504번, 02-2128-8504번 열어두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물건 만나봐야 되겠죠.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물건인지 먼저 기본 정보부터 알아볼까요? 네, 본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에는 12월 올해 이번 달 말에 준공 예정입니다. 거의 다 지어졌고요. 현장으로 오시게 되면은 현재 지금 외관은 다 마무리됐고 내부 지금 인테리어 작업 중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5호선 영등포 시장역에서 도보 4분 거리에 있고요. 그중에서 전용 면적 23.35제곱미터 그리고 분양 면적 32.76제곱미터의 지상 1층, 지상 6층에 지금 14세대 중에서 3, 4층에 지금 물건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방은 지금 구조는 투룸 구조로 되어 있고요. 자, 이번 말씀드린 대로 이번 달 말에 준공이 완료되는 물건의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투룸 구조로서 매매가는 3억 2,800만 원을 만나보실 수 있는 영등포동 다세대의 개요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네. 자, 올 연말에 연말 선물 같은 다세대 주택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영등포 시장역 역세권에 위치한 투룸으로 신축 다세대 주택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영등포에 위치해 있는데요. 이 영등포 같은 경우에는 입지라든지 호재가 또 워낙에 많아서요. 좀 차근차근 정리를 해드려야 될 것 같네요. 자, 대표님 입지 호재 한번 확인해 볼까요? 주택에 있어서 입지가 자본이득에 있어서의 가장 큰 원인이 됩니다. 그렇다고 하게 되면 지금 영등포 지역, 그리고 강남 지역, 그리고 한강 도성 3도심으로 서울 2030 플랜에 잡혀 있는 지역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우선적으로 볼 지역이 아닌가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자, 본 영등포동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에는 자, 보시는 대로 영등포 시장역에서 도보 4, 5분 거리에 있고요. 자, 보시는 대로 위쪽으로는 영등포 구청역, 2호선 환승역이 영등포 구청역과 그리고 1호선이 영등포역을 도보로 이용이 가능하다. 트리플 역세권의 중간쯤에 위치해 있다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서울시의 3.3% 정도가 중공업 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영등포 지역 중에 본 다세대 주택이 위치해 있는 지역이 중공업 지역으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을 확인해 보시면 중공업 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바로 인근에 여의도 업무단지까지 끼고 있기 때문에 2030 플랜에 있어서 여의도와 영등포를 국제금융의 중심지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 섹터권에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워낙 여의도 업무지구에서 임대 수요가 풍부하다 보니 직장인들이 많다 보니까 본 물건에 있어서의 어떤 임대차 부분에 있어서는 수요가 굉장히 풍부하게 자리 잡고 있다라고 배후 수요를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주변에 그런 임차인들과 젊은 분들의 직장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편의시설이 확보되어 있다. 교통과 편의시설, 생활에 있어서만큼은 좀 편리한 부분에 위치해 있다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개발 호재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본 영등포 여의도 지역 같은 경우에는 2030 서울 플랜에 있어서 강남과 한강 도성과 더불어서 3도심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 이 3도심에 대한 지정 부분과
더불어서 7광역 중심 그리고 지구 지역으로 들어가서 전반적으로 지역 섹터별로 개발 계획이 잡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자, 보시는 대로 영등포 여의도 지역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국제금융 중심지로서 국제금융 기능을 도맡아 할 수 있는 곳으로 앞으로 개발을 시키겠다라는 부분이 서울시의 개발 계획으로 나와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주변에 영등포 같은 경우에는 영등포 뉴타운 중심지 사업이 진행이 됐고 진행 중이고요. 현재 지금 3도심 지정 개발로 대규모 정비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요. 주변에 신길뉴타운 물레동 그리고 영등포역 주변의 도시환경 정비 사업까지도 전반적으로 굉장히 굵직굵직한 개발 계획들이 자리 잡고 있다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본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에는 트리플 역세권에 안에 있지만 지금 추가적으로 교통호재 안산에서 넘어오는 신안산선이 작년도 9월에 지금 착공이 들어가서 현재 한참 공사 중에 있기 때문에 여의도 영등포를 지나서 여의도 서울역으로 올라가는 하나의 교통 노선이 더 생긴다라는 부분으로 교통 호재를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영등포 지역 같은 경우는 워낙 직주 근접에 있어서 직장인 수요가 많은 지역이다 보니까 직장들이 많다 보니까 굉장히 상습 정체 구간이 많은 지역이었습니다. 특히 제목풀길이나 서부 간선도로 같은 경우에는 상습 정체 구간으로 유명한 곳인데요. 이 지역을 현재 지금 내년 초반에 불과 한 몇 개월 안 남았죠. 이 부분이 지하화로 지금 개통이 되면 2021년도에는 두 지역이 모두 지하화 사업이 완료가 되고요. 그 이후에 2023년도에 그 지하화된 지상에다가 공원화를 시키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교통에 있어서의 교통과 그리고 주거 환경에 있어 개선이 예상된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개발 호재를 함께 바로 물건 특징을 보실 텐데요. 자, 본 물건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모든 외벽에 있는 그 구조물을 철거하고 대리석으로 모두가 지금 현재 공사가 완료된 상태고요. 내부에 지금 인테리어가 진행되고 있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천연 대리석의 지상 6층 14세대 그리고 넓은 주차장과 엘리베이터가 모두 완비되어 있고요. 자, 주방의 모습이고요. 각 방들의 모습입니다. 모든 풀 옵션으로 시스템이 완비되어 있기 때문에 1, 2인수가 들어와서 바로 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지금 공사가 마무리되고 있다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본 영등포동 다세대 주택의 투룸 구조 예상 매매가는 3억 2,800만 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현재 전세를 활용하시면 2억 9천에 3,800이지만 지금 현 시점에서 매매가가 확정된다고 하면 전세가가 더 올라가 있기 때문에 실자금은 좀 더 줄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고요. 내가 월세 아니면 실거주 할 경우에라도 월세 같은 경우에는 3천만 원에 90만 원 대출액을 활용하신다고 하게 되면 1억 6천만 원 정도의 영등포동 다세대 주택을 만나보실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영등포 지역이 가지고 있는 입지와 개별 호재에 대한 장점 그리고 가격적인 메리트까지 빼놓지 않고 모두 다 챙겨드리는 투자 정보였습니다.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까지 꼭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세미나 소식 다시 한번 전해드릴게요. 전문가와 직접 1대1로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시간입니다. 부동산 1대1 비대면 전화 상담이고요. 매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선착순 4명에 한정돼서 만나보실 수 있기 때문에 예약 꼭 하시고 여러분들의 이야기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서울전화 02-2128-8504번 열어두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전해드린 투자 정보 다시 한번 만나볼까요? 네, 오늘 다양한 도움 말씀 주신 박성규 대표님과는 여기서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2020년은 코로나19로 시작해서 코로나19로 끝나는 듯 합니다. 또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에도 다양한 변화를 가져왔는데요.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집에서 필요한 내 공간에 대한 활용성, 또 요리하는 시간도 많아지다 보니까요. 주방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고요. 테라스에 대한 니즈도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러한 소비자들의 새로운 선호도에 맞춘 새로운 부동산도 나와야 될 때가 아닌가 싶은데요. 이처럼 새로운 트렌드에 대한 부분, 또 이런 부분들을 빠르게 캐치하고 또 선점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부동산 시그널에서 보내드리는 시그널들을 잘 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하지만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상담 접수는 계속 받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 시그널을 계속해서 보내주세요. 서울전화 022128-8504번, 022128-8504번 문자로도 상담 가능합니다.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도 열어두겠습니다. 유튜브에 알토마토를 검색하시거나 주소를 직접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또 알토마토 홈페이지로 들어오시면 저희 프로그램 무료로 다시 보기 이용하시면서 여러분들의 다양한 시청 소감도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 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